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동행해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커뮤니티에는요, 제가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적시를 해놨으니까요. 측백나무 오일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잘 읽어보시고 납부 방법, 또 포장 상태, 가격 등등을 보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어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요, 지금 이 내용들이 이 국정원에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국정원의 후배 여러분들 잘 받아 적어라. 특히 감찰실의 이 똥개들, 잘 받아 적어서 니네들의 그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너네들의 그 국장 차장 이런 놈들한테 좀 올바로 알려주기를 바란다. 감찰실 알겠니? 지금 말이에요. 지금 북쪽 애들이 일본과 이 본격적인 이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왜? 돈을 뜯어내기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상자가 누구죠? 바로 일본인 납치자들이에요. 일본인 납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지금 특별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잘 관리를 합니다. 먹는 것도 좋은 거 양질의 음식을 먹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북한을 떠나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뭐다? 건강 신체 검사를 해야 돼요. 그거 하는데 어디야? 지도자급을 검열하고 그 지도자급의 병을 고치는 봉화진료소지 아니면 조선 적십자병원 이런 데서 집체적인 집단 검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십자병원의 의사들 중에는 수준이 되는 애들은 지금 봉화진료소 의사도 겸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 최초로 알려주는 거야. 니네들 지금 이런 거 모를 거야 아마. 봉화진료소 따로 또 적십자병원 따로 이게 아니야. 적십자병원 의사들 가운데에서 특출나고 보다 전문성이 뛰어난 애들은 봉화진료소의 의사도 겸직을 해요. 국정원 언니 오빠들 이거 좀 잘 적어. 알겠지? 그리고 의약품이나 수술 등 실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적십자병원의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된 것만 최고 수뇌부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봉화진료소에 적용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최근 얘기예요. 국정원 여러분들 잘 받아 적어요. 그리고 자, 현재까지는 적십자병원의 의사들 중에 몇 명이 약간 명이 일본에서 납치해온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서 그 일본인들이 머물고 있는 특각 이런 곳 일정 그 거주 공간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했었어요. 그런데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적십자병원에 직접 데리고 와서 이 병원 안에서 극비의 치료를 하기도 해요. 왜? 지금 일본 납치자들이 돈이거든. 바로 캐시카우거든. 그러니까 이들한테 잘해줘야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극비 치료를 하고 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 생물학적인 데이터 이거를 만약에 입수하면 뭐가 되지? 그렇죠. 돈이 되죠. 돈이. 그러니까 이렇게 적십자병원 의사들을 내수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신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기회를 누가 호시탐탐 할까요? 그렇죠. 일본에서 호시탐탐 노리겠죠. 일본에서. 자, 그러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김정일이 똥개 만나겠다고 5억 달러를 김대중이가 갖다 바치질 않았나? 또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 전부 다 가서 상납하고 갔다 왔던 그 평양 방문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현재 말이에요. 북한 정권에서 인정하고 있는 납치자가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자, 제가 또 내부 사정을
조사를 확인해 봤죠. 두 자리라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더니 11에서 19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요원들이 맞춰냈어요. 몇 명? 18명. 지금 생존해 있는 북한 정권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자 몇 명? 18명. 해피하면 18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18명이 북한 정권 차원에서의 관심과 배려로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돌려주고 대일 배상 청구를 해서 100억 달러를 좀 뜯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는 무슨 또 이 말방구 같은 생각을 또 하고 머리를 돌리고 있을까요? 이 18명을 송환시킨다. 이거는 이제 물릴 수 없는 최종적인 숫자 결론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북한 애들이 얻는 건 뭡니까? 돈이죠. 돈. 그런데 김정일 때는 그 돈을 취하지도 못하고 사람만 5명인가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납치자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개망신만 당했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번에는 김정일이 땐 실패했지만 우리가 이번엔 반드시 100억 달러 이상을 꼭 받아내겠다. 식민지 배상금을 받아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당을 하고 있는데 과연 될까요? 지금 북한 애들도요.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이 뭐 외무성, 그 다음에 서기실, 보위성 이런 데가 있겠죠. 자, 여기서 외무성은 우리나라 외교부, 서기실 그럼 대통령 비서실, 그다음에 보위성 그럼 국가정보원 이렇게 매치를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각각의 기관에 무슨 뭐 지휘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간부급에 해당되는 이런 애들의 생각이 뭐냐면 인도주의 목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일본과는 현금 거래를 해야 된다. 현금을 뺏어와야 된다. 이게 지금 지상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좀 더 잘 되면 원산 갈마지구나, 뭐 묘향산, 뭐 백두산 이런 데를 일본 관광객을 통해서 한번 돈을 또 한번 긁어보자. 이런 심산을 갖고 있는데요. 과연 일본 총리실이나 일본 내각조사실 이런 데가 바보 병신들만 있을까요?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이를 비롯한 평양 지도부에서는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 자식들이 매드맨 티어리라고 하는 소위 광인 전략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싱가포르에 만났다가 2019년도에 하노이에서 만나서는 그냥 그대로 그 판을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형님을 잘 꼬시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쪽 애들이 이런 간특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 정부의 돈을 뜯고자 하는 이런 잔머리를 굴리고 있지만 결국에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는 실패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게 18명이라 그러면 실제로는 제가 아까 그랬죠. 한 500명 이상을 납치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분명히 숨겨놓은 애들이 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연사했거나 병사했거나 맞아 죽었거나 뭐 빠져 죽었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 납치 피해자 현황이 왜 정확한 통계가 없었을까요? 잔악무도한 불법 조직인 대남 공작기관에서 이와 같이 일본인들의 인명을 짐승만큼도 생각 않고 납치해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게 생존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이다 어떻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디 몇 명 이 정도인데 사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빨리 뭐가 돼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북한이 망해야 됩니다. 북한이 망해서 그동안의 대남 공작기관, 비밀 공작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일본 사람들을 납치해 왔는지
정확하고 정밀한 내사를 통해서 진짜 피해 규모를 밝혀내고 이들을 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이 북한 괴뢰의 이 범죄 행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리고 이들을 다 처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제사회 심판대에 세우고 그리고 악행과 악법을 불법을 저지른 국제적인 범죄 조직 테러 집단인 북을 철저하게 단죄하고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제가 백배 양배해서 지금 평양 근처에서 또 드러나고 있는 일을 지금 10분 50초 통과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분까지는 봐주겠죠. 하도 말이에요. 길어서 못 듣겠다. 이런 정말 배부른 돼지들이 간혹 있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최근 평양에서 또 저쪽 함흥에 있는 김책공대 이런 주변에서 심각한 낙서 사건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7월 초에 발생했는데 국정원 알고 있어요 이거? 무슨 낙서 사건인지? 모르면 오늘 방송 보고 잘 보고해서 그 조태용 원장님 교육 좀 시켜요. 자, 그리고 평양 아파트 건설장에서도 대규모의 패싸움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노동자, 농민들 사이에 갈등이다. 무슨 정치적 문제로 규정을 한다, 어떤다, 헛소리를 삘삘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독재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해도 사리원이라는 데 아시죠? 황해도 사리원에서는 청년들이 이 패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조폭 단위를 결성했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 떼거지를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사회안전부, 우리로 말하면 경찰이에요. 사회안전성. 이쪽에 있는 요원들을 집단으로 그냥 테러를 해가지고 찢어 죽이거나, 완전히 불구로 만들어버리거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서 전연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전방 지역을 얘기해요. 전방. 그러면 후연 지역 그러면 그건 후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DMZ가 있죠? 비무장지대가 남북한으로 2km에서 4km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의 북방 한계선에 제일 가깝게 와 있는 애들을 북쪽이 볼 땐 전방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북에서 볼 때 전방지역, 북조선 말로 하면은 전연 지역이라 그러는데 그쪽으로 북한 군인들이 때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애들이 많이 때로 이 남쪽으로 도주를 하려고 기도를 했냐면 뭐 일각에서는 무슨 뭐 담을 갖다가 새로 만들고 뭐 진지를 만들다가 뭐 사고 났는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남한에 넘어가다 총 맞아 죽으나 빨리 끝내자 이런 각오를 한 수십 명의 젊은 군인들이 남쪽으로 도주를 집단으로 한 겁니다. 그러다가 30여 명이 이 지뢰가 터지고 크레머가 터지고 이러면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것을 그네들은 지금 뭐 사고가 났었다, 안전사고가 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뭐다? 집단 도주국이다. 집단 탈출국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화불단해이라고요. 원산 앞바다에서는요, 군대가 사용하는 화물선이 침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중순경에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수십 명이 물속에 수장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부대를 찾아와서 내 남편 살려내라, 우리 오빠 살려내라, 내 동생 살려내라 이러면서 하겠죠? 뭐래? 원통함을 얘기할 거 아닙니다. 그럼 항의를 갖다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북한에서는? 항의하러 온 놈들 갖다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이게 바로 북한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아직도 북에 그 갈라치기에 매료되어서 보수다 진보다 나누고
보수 진보는 평양 애들이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편가르기 위해서 한 용어 교란 전술이에요. 용어 혼동, 혼란 전술이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면서 맨날 요즘 보면요, 이 돈벌이에 환장한 놈들 보면 맨날 우리 보수 우파래. 야, 이 병신들아, 이 무례한들아, 용어라도 제대로 알고서 독자들 삥이라도 뜯어야지. 보수가 뭔지 우익이 뭔지 구분도 못하는 것들이 그쵸, 유튜브 해가지고 독자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이나 뜯으려고 그러면 되겠어? 자,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수 진보는요, 이걸 아셔야 돼.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로 나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적대시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인민자를 붙여서 민주주의라 그랬다고. 그러다 이걸 다시 민주주의로 바꾼다고. 그리고 이걸 다시 진보적 민주주의로 바꾼다고. 이러면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감아싸서 포장한 가짜, 거짓의 표현인데, 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그 반대에 있는 자유우파를 보수라고 몰았다고. 이 자각하지 못하고 생각 못하는 이 우파의 기회주의자들 중에 대가리 속에 불어터진 우동사리만 들어있는 이것들이 우리는 보수 우파야. 이 짓을 벌써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걸 알고서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구분도 못해. 이러면서 저 좌파 좌익들에게 끌려가고 있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몰라.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전부 다 같은 집안이야. 성골이고 재매인의 경기동부연합이나 민노총 저런 애들은 소위 말하는 저급한 소수의 듣보잡들의 좌파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재매이가 이번에 작살나게 돼 있는 거라고. 왜? 국민들을 속여서 자유우파 진영에 있는 병신처럼 지가 보수라고 떠드는 이런 병신들까지 포함해서 표를 좌파지만 우파인 척해서 뻐꾸기가 탕난해갖고 두견새 둥지를 갖다가 말아먹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다 같은 라인이라니까.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윤석열은 좌파다, 좌익이다, 이 종합적인 증거를 갖고서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문재인의 최고의 호위무사였고 최강의 경호관이었고, 역시 한동훈도 지금 맞서서 싸운 듯 하지만 실제는 뭐다? 윤석열 형님을 가장 따르는 후배고, 윤석열과 함께 좌파 좌익 사상으로 정권을 이어받기 위한 대국민 기만 속임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유우파에 있는 이 병신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맨날 보수 우파라고 있다고 헛소리를 하면서 지가 속는지도 모르고 육갑을 떨어. 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어디 나가서 집회한다고 미국이 안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뭐 어떠면 된다고? 제2의 박정희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야. 제2의 전두환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 리더가 없이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겠다는 얘기야. 봐, 이제 트럼프가 되죠. 야, 주한미군 주둔비 지금 1조 1조씩 내던 거 니네 이번에 한 5조 정도 내봐라. 이러고 나와. 한 7조 내면 어떻겠니? 10조 내면 더 좋고 이러고 나올 거야. 왜 그럴 것 같아요? 니네 대한민국이 좌익으로 좌파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 니네 나라 지켜주는 거 돈으로 받겠다 이거예요. 왜? 미국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중국 공산당 해체야. 중국 공산당 4분 5일 시켜갖고 저거를 뭐 50개도 좋고 60개도 좋고 쪼개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대열에 동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중 친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직도 안미 경중해가면서 안 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 있다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놈이 있어요? 그런 미친놈들이 아직도 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야. 잘 들으십시오.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 도와준다고? 중국을 같이 깨부시러 갈 때.
중국만 부셔버리면 북한은 저절로 죽어. 괜히 여기 찝적 저기 찝적 이 생각이 없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야, 국민들이 해야 될 거는 제2의 박정희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지. 제2의 전두환이 나올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지. 그걸 못하는 국민들이라면 영원히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좀비처럼 돼서 몸 팔고 구두 닦기 하고 나중에 중국 애들 발 마사지나 해주고 그러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게도 좋고 원한다면 하세요. 이재명이 쫓아다니고 한동훈이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국민 여러분의 미래는 중국 애들, 돈 많은 중국 애들 발 마사지 해주고 또 여자애들은 몸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세계가 될 거예요. 저는 분명히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을 귓동생이라도 안 듣고 저 미친 새끼 헛소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다가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런 꼴을 당해보면 그때 가서 내 말에 생각이 나겠지만 그때는 이미 끝났어. 끝난 거야. 후회도 소용없어. 후회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내가 무슨 엘리야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내가 국민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려 당부하는 거는 이 상태로 가면 죽는다 이거야. 지금 이쑤시개 하나로 딱 쑤셨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AK, 롯데마트 지금 넘어가죠? 정영진 회장이는 쓱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쓱이 구매했다는 G마켓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이쑤시개로 콕 찔렀는데 이 정도 일이 벌어져. 그러면 포크로 찌르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과도로 찌르면, 그 다음에 식칼로 찌르면, 그 다음에 중국 여태에서 넓적한 큰 칼 있죠? 이런 칼로 딱 치면 어떻게 될까? 더 나가서 장군들이 무사들이 쓰던 장검을 뽑아서 관우가 쓰던 청령 언얼도 장비가 쓰던 삼지창 이런 거 꺼내서 찔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97년도 IMF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이 안 닥쳐서 이상할 정도로 문재인의 범죄 행각을 지금 묻어두고 덮어두고 수사에 착수도 안 하는 윤석열 정부를 미국 워싱턴에서는 좌파 정부라고 보고 있어요. 좌익 정권이라고 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미국에서 이렇게 경고장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통해서. 그런데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쪽박 차고 고생하고 죽어가는 거 국민들밖에 없어. 있는 놈들은 기득권층이잖아. 해외에 돈 빼돌린 것도 있고 다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 된다고. 기유지자로 살아가는 우리 자유우파의 멍청한 무슨 애국 보수라고 떠드는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이 한심한 인간들. 너희들 같이 머릿속에 불어터진 우동사료만 있는 것들은 나중 돼서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요. 야, 그때 말이야. 그 공작관 TV 하는 최승희라는 그 미친 새끼 말을 좀 들을 걸. 그런데 나를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고 무시하고 어떤 새끼라고 욕을 하고 그러고 안 듣지. 자,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되겠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거예요. 대난대난 한번 볼게요, 내가. 오래 살면서. 얼마 안 걸린다니까? 몇십 년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5년에서 10년 사이 결판 나요. 그럼 죽는 거야, 다. 다 죽는 거라고. 그런데도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술과 기집 섹스에 빠져서 여자들도 마찬가지지. 남편 놔두고 놀러 다니는 여편네들, 집에 현숙한 마누라 두고 밖에 다니면서 바람 피는 남정네들, 그러면서 말이야 애들한테는 똑바로 잘 살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고, 야, 이 거지 같은 위선자들아, 특히나 서울대 나와서
고시 붙어서 판사, 검사, 변호사 하는 법조계에 있으면서 이중적으로 사는 이 가증스러운 인간들아. 너네들이 사람이냐? 어? 국립서울대학교 계집술 돈 아니야? 어? 달리 말하면 공산당이고. 그 국립서울대학교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들이니? 이 거지 같은 것들아. 니들이 국립서울대학교 나와서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봤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봤어? 어? 야, 그까지 잘나 빠진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그거 붙으면은 니네가 우수한 사람이야? 그런 니들이 역사는 아냐? 이념이 뭐고 사상은 뭔지 아냐? 이 쌍스럽고 무지한 놈들아. 연들도 있겠지 물론. 응?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나오면 엘리트라고? 야! 이 한심한 것들 말이야. 현해탄만 건너가봐 임마. 태평양 건너가보고. 미국에서 서울대학교라 그러면 있지 누구도 몰라. 아는 사람도 없어. 어디서 말이야 이 건방진 놈 자식들. 한반도 내에서 말이야. 그것도 반동왕란 이 한반도 내에서 그 잘나지도 못한 학교 나온 주제에 말이야.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라도 다 된 것처럼 개폼들이나 자꾸. 야, 이 자식들아, 누구는 그 학교 안 다녀봤어? 어? 비겁하고 옹졸하고 용렬한 정말 인간 쓰레기들이 말이야. 90% 이상인데. 거기 사람 같은 건 몇 있냐? 내가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다.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학교 나온 놈들 중에 사람 같은 놈들 없다고. 그 얘기를 경기 서울대 나온 선배가 얘기해 주더라. 자식들 말이야. 겸손할 줄 알고 말이야. 국가와 국민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생각 안 하고 지 입에다 쳐넣기 바쁘고 말이야. 지 개인 배불리기에 정신없는 이런 썩어 빠진 것들 말이야. 고시 못 붙은 놈도 서울대 법대 교수하면서 그 짓 하잖아. 예편내는 서울 영문과 나오고. 어? 이런 것들이 사람이냐고. 국민 여러분,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다 사람 새끼 돼요 그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동행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충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저는 최수혜입니다. 감사합니다.